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융자 가능 금액은 여기서 영어로 뭡니까? 융자 가능 금액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왜요? 요거 부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찾으라 그러는 게 뭐다? L 찾으라는 겁니다. L 찾으라. 근데 문제는 여기는 L이 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프로 이렇게 줘버리고 V를 줘버리면 그럼 L이 바로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 L을 구해야 돼요. 요걸로 L을 구하면 L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만 구할 수 있다? D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D를 구하면 L 구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저당상수가 있으면. 그래서 항상 저당상수를 줘요, 얘를.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놓으면요. D를 구해놓고 L을 구하라 그러면 저당상수를 곱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저당상수 나누면 돼요. 그럼 바로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풀면요. 풀려요.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근데 집에 가면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숙달을 자꾸 시키셔야 돼요. 자, 할게요. 문제 봅니다.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돈 빌린 게 이미 있다는 거죠.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다.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그 다음에 갑 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 어디에다가 적어야 됩니까? 요거죠, 가격. 얘 얼마라고요? 4억이라고요. 그럼 4억. 이렇게 적고 다 적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간 저당 상수는요. 0.1입니다. 예, 0.1. 요 0.1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 할 때 필요하다고요? 요거 D 구했을 때 L을 구하려고 하면 나누기 뭐 해야 된다고요? 0.1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L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 대출 승인 기준 담보 인정 비율 LTV 나왔죠? 얼마? 70%. 예, 0.7입니다. LTV.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 나왔죠? 얼마? 0.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어디 갔습니까? 아, 소득이 까먹었네. 소득 있죠, 위에? 4천만 원 있죠? 예, 연간 4천만 원. 더 이상은 주어진 거 없죠? 우리 항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큰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이죠. 작은 금액. 자,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 예. 요거 계산 바로 할 수 있죠. 요거 곱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이것도 익혀 놓으세요. 위에 거 구하려면 곱하고 밑에 거 구하라 그러면 나눠서 내려옵니다. 상곱 하나 그래서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계산 약하신 분들 요거 구할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47, 28, 2억 8천. 그래서 2억 8천. 엄마 조건에 의하면 2억 8천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빠 조건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아빠 조건은 이리 옵니다. 그러면 요거 D 바로 구할 수 있죠. D 얼마입니까? 곱하면 된다니까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D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나누게 해야 된다? 저당상수. 예. 부채 서비스액이 얘가 2천이다. 저당상수는 0.1이다. 그럼 부채는 얼마? 2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나누기 0.1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D로 바꿔버리면, L로. L은 어떻게 나와요? 나누기 0.1이라면 2억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 아시겠어요?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난 내가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겠다. 여기서 어려운 건 D를 L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고 얼마 빌릴 수 있느냐를 물었으니까 얘가 나오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저당상수가 반드시 있어야 연결이 돼요. 고리로 다리가 되니까. 저당상수가 0.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얘가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얘는 0.1이다. 그럼 얼마가 융자가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요거 곱해서 요거 나오니까 요거 나누면 요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2억 나옵니다. 그럼 융자 가능 금액 얼마? 그럼 작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2억, 요게 융자 가능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금 문제에서 8천만 원 미리 빌려놨다 그랬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추가로 융자 가능한 금액은요, 1억 2천입니다.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난이도가 딱 이 정도 난이도예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기출문제를 그 비슷한 문제 있죠. 그걸 한 문제당 한 3번씩 다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한 20분을 풀어보세요. 그럼 박사 됩니다.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출제가 된다 안 된다? 100%입니다. 한 문제죠 그냥. 자, 되셨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넘어가십시오. 31번. 31번 같은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워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하나 더. 지우고. 31번 같은 패턴의 문제를 익혀 놓으셔야 돼요. 31번 같은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대여섯 개씩 나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밑에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놓고 1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 손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난이도 최상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손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라도 지문을 모르면 못 풉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요, 한두 개 몰라도 쉽게 고르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를 보세요. 이건 요령이니까 기억 보십시오. 부동산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거기 넣으십시오. 몇 번 읽으셨어요? 한 번 읽으셨어요? 두 번 읽으셨어요? 한 번 읽으셨어요? 두 번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 읽은 분도 나와요. 미리 알려드리는데 두 번 읽어서 모르면 세 번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한 번 내지 두 번 읽었는데 모르겠다 싶으면요, 자신 없다 싶으면 무조건 삼각형 하면 돼요.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기억 같은 이 지문은 우리 학문서에서 거의 언급 잘 안 합니다. 뭐 시공이 개발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 잘 언급 안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내용 자체가. 되셨죠? 삼각형입니다. 니은. 개발권 양도제 중요하죠. 시험 맨날 나왔던 거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TDR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해서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습니다. 틀린 걸로. 현재 시행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 애매하거든요. TDR 제도가. 근데 이미 기출문제에 안 한다로 나왔으니까 우린 고맙죠. 뭐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틀렸죠?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하셨으면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숙달시키라고. 그러면 빨리 밑에 거 찾으세요.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니은 들어가는 거 빨리 쳐내세요. 그럼 1번 날라가죠. 또 3번 날라가죠. 또 4번도 날라가죠. 이게 뭔 의미냐 그러면 지문 딱 하나 가지고 벌써 3개나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도 50%예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밑에 거 디귿 보십시오.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지문이 2년 전,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네, X입니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과거 추세 분석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과거의 추세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얘도 틀렸죠. 틀렸으면 달리 밑으로 내려가서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쳐내십시오. 쳐내면 5번도 날아가죠. 맞죠?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차이거든요. 이걸 끝까지 다 읽으면서부터 내려가가지고 모르는 게 하나 나오면 모르는 거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한두 문제도 아니고 많이 나올 때는 대여섯 문제씩 나와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푸는지를. 아셨죠? 이 박스형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는 풀지 말고요. 이렇게 기억년, 디귿 이런 식으로 묶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외로 오히려 문제 풀기가 쉽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32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32번 문제는 오전 수업에서 그대로 했죠. 요거 맨날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자. 대부분 다 오전 수업 들어.